시니어가 중심이 되는 세상, 당신의 라이프를 밝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시니어를 위한 라이프 길잡이. 시니어 라이프 온. 안녕하세요, 박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우 씨. 네. 지우 씨는 이제 제가 딱 이게 옆에서 오랜 네. 시간 동안 이제 후배로서 지켜보면 예. 참 똑순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참 야무지고. 네. 예, 돈도 이것저것 많이 벌려고 하고. 네. 많이 벌어야 그래서, 되는데. 예. 아, 이거 노후 대책을 네. 뭐 안 물어봐도. 네. 예, 아우. 그 돈 다 벌어서 뭐 하려고 그래요? 대비하고 있죠. 응? 근데 뭐 노후 대책을 뭐 이제 뭐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아이 잘 키우는 것도 노후 대책이고 또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 또 소중하게 잘 또 네. 이렇게 교류하는 것도 노후 대책이고 저는 뭐 다양하게 네. 한마디로 이제 여러 준비하고 가지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먹고 살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렇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네. 노후 대책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일단은 노후 대책을 어떡해. 하려면 뭐 좀 동반자가 있어야 되는데 네. 나 혼자 있다 보니까 특별히 필요성을 못 느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준비해야 되는데. 네, 내 친구들을 보면은 다 결혼해서 애들이 뭐 중학생도 있고 막 고등학생도 있고 그런데 다들 뭐 이렇게 빨리 결혼하니까 빨리 처리된다고 해야 될까? 아. 근데 저는 아직도 혼자다 보니까 저만 건사하면 되잖아. 친구들은 다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구성원들을 위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나는 이제 나만 먹고 살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쵸? 아무래도 이제 이게 대책을 잘 준비를 못한 것 같은데 요즘 가장 큰 노후 대책을 하려면 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혼자 있으니까 돈이 다 세더라.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니어 라이프 오늘 계속 다시 보게 하시면은 아시겠지만 네. 기관, 단체들이 모두 우리 노후에 진짜 도움되는 기관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맞아요. 뭐 일자리나 커뮤니티, 그렇지. 건강 등에 관련된. 은퇴 이후에. 그쵸. 자, 그런데 아직도 만나볼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미래의 저를 보는 것 같습니다. 미래 박건님을요? 네, 독거 노인분들. 아. 네, 제가 이제 별명이 독거 노총각이잖아요. 독거 노총각. 제가 이제 좀 더 나이가 들면은 결혼하셔야죠. 저도 이제 여기 관련된 분하고 이제 상담도 해야 되고 얘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혼자 남은 어르신들을 위한 기관이지요.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의 김현미 센터장님을 모시고 오늘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의 김현미 센터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자기소개를 좀 해주셨는데 네. 우리 김현미 센터장님하고 오늘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뭐 제가 이제 저도 좀 후에 네. 상담을 받아야 된다고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는데 네.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 여기는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가 2025년 내년에는 1,000만 노인이 넘는 그리고 우리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솔직히 지금 현재 독거노인이 그 노인 1,000만 명 중에서 한 200만 명? 그러니까 노인들 5명 중 1명이 독거노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독거노인이 계속 증가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국가적으로 취약한 노인들, 돌보아야 되는 노인들이 증가된다라는 거를 또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가족들 안에서 돌봄이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가족 돌봄이 주였던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예. 노인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또 독거노인과 같은 취약한 노인들이 증가되다 보니까 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들을 이제 돌봐야 되는 이런 체제로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특히 이제 독거노인들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네. 사회적인 고립, 거기서 오는 이제 고독사 이런 네.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고독사를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 어떤 것이 좋을까라고 하면서 민간하고 연계하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고민을 하면서 2011년도에 네. 저희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네. 그렇군요. 제가 여기 이전에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네네. 네. 독거노인이라는 게 네. 단순히 이제 가족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혼자 남는 분인지 아니면 가족은 있지만 네네. 사정 때문에 교류가 끊겨서 그냥 혼자 살아가는 분인지 그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후자입니다. 아, 혼자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독거노인 하면은 아무런 어떤 그런 연고가 연고가 없는. 없는 네.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독거노인이라는 거는 네. 가족이 있어요. 특히 자녀들도 있고 가족이 있지만 주민등록상에 혼자이신 분들을 우리가 독거노인 아니면 정말 혼자 사시는 분들. 근데 이분들을 이제 이렇게 보면은
자녀들도 뭐 어떤 분은 상당히 다복해서 뭐 5명, 6명이신 분들도 있긴 한데 네. 그 중에 뭐 자녀들이 해외로 가 계시든지 아니면 멀리 지방에 계시든지 그래서 어떤 이렇게 연락이나 이런 것들이 두절됐다든지 네. 예, 그래서 정기적으로 누군가가 안부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 혼자 계시는 분들을 우리가 독거노인이라 해서 정부에서는 만 65세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근데 뭐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우리 독거노인이 이제 급증하고 있는 현실인데 네네. 현재 우리나라 독거노인의 어떤 현황이나 문제점 이런 건 좀 어떻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노인 인구 1,000만 명, 그리고 전체 인구의 20%가 넘은 초고령 사회이거든요. 네. 잘 아시다시피 초고령 사회라는 것, 특히 노인이 많이 증가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노인 인구 수로만의 어떤 그런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네.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또한 이들을 돌봐야 되는 돌봄 인력들은 또 많이 필요하고, 네. 거기에 따른 이제 경제적인 거나 이런 것들이 노인들이 충분히 경제적인 어떤 활동이나 경제력을 갖추신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경제력에 대한 위축, 그리고 혼자 사시다 보니까 사회적인 고립,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문제가 돼서 이게 이제 그냥 어떤 개인적인 문제로만 가면 네. 괜찮은데 네.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산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제 그렇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국가적인 어떤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자, 5명 중에 한 분이 이제 독거노인이라고 하는데 네네. 참 씁쓸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영화나 뭐 뉴스에서 보면은 예. 뭐 사회복지사분들이 그래도 가끔씩 방문을 해서 네네. 생사를 좀 확인하시고 네, 도움이 있는 거 뭐 줄 게 없나 이렇게 보신다고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네네. 다행히 이렇게 독거노인 종합복지센터가 있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그래도 조금 마음이 약간은 놓이네요. 그래도 이렇게 좀 뭔가 노력하는 어떤 기관이 있다는 게. 네네. 의지가 예, 되고. 그래요. 그래서 네.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하는 일은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네. 저희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는 네. 그 현재 정부의 사업을 하나를 위탁을 하고 있고 네. 또 하나는 민간을 또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 이렇게 두 트랙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네. 정부의 사업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라고 해서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 하고 있는 노인 돌봄 사업을 크게 두 축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네. 장기 요양, 그다음에 하나의 사회 서비스, 무료 사회 서비스로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이렇게 두 축을 큰 돌봄의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네. 돌봄으로. 네. 그랬을 때 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의 경우는 네. 전국에 53만 명의 취약한 어르신들을 이제 관리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는 사업인데 네. 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관리하는 중앙 기관이 저희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에 53만 명을 관리하기 위해서 670개의 지역에 생활 지원사라 해서 어르신들한테 좀 전에 말씀하신 어르신한테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아니면 네. 일주일에 2번 정도 찾아가셔서 뭐 가사 일상생활도 지원해주기도 하고 말벗 서비스도 지원해드리고 안부 확인이나 또 우리가 이제 기업이나 이런 데서 들어온 어떤 후원이나 기부 물품들이 있으면 이제 네. 그런 것도 전달해주고 네. 또한 어르신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이제 본인들이 찾아가서 확인을 한 다음에 기관에다 알려주시면 기관에서 그것도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는 이런 형태의 사업들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네.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 중앙과 그다음에 이제 복지부가 같이 사업을 계획하고 지침을 만들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내려보내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는 네. 이 생활지원사와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급여를 이제 정부에서 70%, 지자체에서 30%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네네. 이렇게 그래요. 설명을 아주 상세하게 네네. 잘 해주셨는데 이 말씀하신 사업들은 음.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나요? 네, 일단 정부의 사업이기 때문에 네. 일단 기준이 있습니다. 아. 만 그러겠죠. 65세 노인이라는 기준이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만 65세 노인이 다 들어올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나 아니면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노인 인구를 이제 크게 100으로 봤을 때 네. 위에 30%를 상위 30%라고 보거든요. 이분들은 뭐 국민연금을 받는다든지 사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 하지만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들은 아닙니다. 이분들은 일단 제외가 되고요. 연금을 받는 분들은 제외. 네네. 그리고 이제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 이 70%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 대상자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들어올 때 네. 다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만약에 이 70% 중에서도 뭐 장애 등급을 받으셔서 뭐 장애인들 생활보조원이나 아니면 뭐 다른 정기적으로 어르신들을 찾아와서 뭐 이런 어떤 요양보호사나 이런 분들이 뭐 관리를 해주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제외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네. 그렇군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기초수급 대상자라든가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이라고 해서 또 다 되는 게 아니고 네네. 좀 장애가 있으시거나 아니요. 장애 있는 건 아니고 일반인도 다 되기는 되긴 하는데 되는데? 소득 구분에 있어서 소득 구분을 기초노령연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부에서 노인이 되면 노인 기초노령연금을 매월 30만 원 정도씩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 네네네. 그걸 받으시는 분들은 다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네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그럼 네네. 이제 그 자격을 갖고 있는 독거 노인이라면 네네.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는 네네 거예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기관에서 만약에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저기 대표님이 계신 곳에서는 서비스를 못 받나요?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장애인 활동 보조를 뭐 활용을 한다든지 네. 네. 아니면 다른 돌봄 인력들이 와서 정기적으로 어르신을 돌보고 있다든지 그러면 저희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어요. 네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이라 하더라도 받을 네. 수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그 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들한테 돌보미들을 파견해주는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거는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나는 여기 신청하지 않고 노맛돌 사업을 하고 싶어라고 하면 이럴 때 이제 중복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는 하나는 포기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우리 대상자가 됐지만 네. 이용하고 있는 분은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네네. 네. 유사한 중복 네네. 사업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가 제외된다?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거 참고하셔야 자,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조건을 부합해서 이렇게 맞춤 돌봄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서비스를 받게 되는지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일단 국가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신청은 읍면동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행정동 사무소에 찾아가셔서 본인이 직접 하실 수도 있고 직접? 아니면 보호자가 네. 해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 내에 복지관, 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들이 읍면동 사무소에 가면 다 안내가 돼 있거든요. 거기 가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신청을 왜 꼭 그 공공기관에서 해야 하냐면 네.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중복 수혜자인지 그다음에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인지를 예. 읍면동에서 확인을 해줘야만 저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읍면동에서 신청을 해야 하고요. 거기서 자격 여부 확인이 되고 나면 이 확인된 분에 대해서 수행기관에 이제 보내줍니다. 수행기관은 저희가 각 읍면동 안에 네. 각 권역별로 행정동별로 거의 하나씩 이 수행 기관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제 이 어르신이 이쪽 수행 기관의 대상자라고 해서 넘겨주면 여기 있는 이제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어르신한테 찾아가서 선정조사라는 걸 해봅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 많이 뭐가 부족한지 신체적으로 많이 부족하면 일상생활 지원 중에 가사 지원을 몇 시간을 해줘야 되는 의무적인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이 신체가 불편한 건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사회적인 관계나 고립이 좀 심하신 건지를 점수를 매기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점수에 따라서 점수에 맞춰서 이제 일반군이냐 중전군이냐를 이제 구분을 해서 여기에 나온 점수를 그 시군구에 다시 보내드리면 시군구에 있는 공무원들이 노인 맞춤 돌봄 협의체라는 그 회의를 통해서 이분은 이렇게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들어와도 돼라고 오케이가 떨어지면 네. 읍면동에서 승인을 이제 해주고 이제 그러면 대상자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그래요. 대상자가 들어와야만 네. 아까 말씀드린 생활 지원사들이 배정이 돼서 어르신을 돌볼 수 있게 됩니다. 질문하기 전에 생활지원사분들하고 사회복지사는 좀 다른 거죠?
거죠? 네네네. 그 자격증이나 뭐 이런 교육 과정 자체가 다른 건가요? 사회복지사들은 일단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필수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네. 생활지원사들은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면 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필수는 아닙니다. 대신에 이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신 분들 그러면 된다. 되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여기서 생활지원사분들의 역할은 어떤 건가요? 네,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어르신들을 만나고 이분들을 돌보는 인력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는 일은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자들을 뭐 신체가 불편한 분들은 중증군, 그 다음에 그냥 신체가 불편하지 않고 사회적 관계나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일반군으로 봤을 때 네. 중증군 같은 경우에는 가서 어르신 댁을 청소도 좀 해드려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어르신이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지원도 해드리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생활지원사이기 때문에 생활지원사의 역할은 일상생활 지원 그리고 어르신의 말벗 서비스 그리고 또 어르신들한테 이런 여러 가지 복지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어르신이 뭔가 글을 잘 모르시는 분한테는 가서 뭐 한글도 좀 가르쳐 준다든지 이렇게 어떤 생활 교육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생활지원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어르신 댁에 갔는데 어르신이 식사를 잘 못한다든지 네. 어르신이 여름에 너무너무 더운데 선풍기 하나 없이 지내신다든지 네. 뭐 이러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네. 그러한 필요한 것들을 이제 본인이 이제 체크했다가 기관에 알려주면 기관에서 그 어르신한테 필요한 것들을 또 제공해주는 이런 중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생활지원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죠. 와, 그러네요. 정말 뭐 마치 아들, 딸처럼 이렇게 맞습니다. 세심하게 챙겨주는 이 네네. 역할, 너무너무 중요한 이 역할을 네네. 이렇게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또 생활지원사에 대한 관심을 조금 갖게 되실 것 같은데 네네. 이 생활지원사가 되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생활지원사분이 살고 계시는 지역 네. 아니면 뭐 그 인근 지역에 이게 이제 공지가 뜹니다. 뭐 각 구청에서 뜰 수도 있고 예. 읍면동에서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뜰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이제 그 기관에서 공고를 냅니다. 그럼 그 공고에 맞춰서 공개 채용을 통해서 면접을 보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채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뭐 자격증이라든지 뭐 이런 그거는 것들보다도 근데 네네. 건강하고 면접을 네네. 통해서. 네, 면접을 네. 통해서. 신체 건강하고 네네. 인상 좋으면 더 좋고. 네네. 그게 제일 가장 중요한 네. 거예요. 친절하고. 네, 네. 어르신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봉사적인 마음, 네. 그 다음에 이런 어르신을 아끼고 뭐 누군가한테 베풀려고 하는 이런 게 좀 기본적으로 그런 심성이 깔려야 되겠죠.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면접이 네네. 중요하다. 그렇죠. 네, 너무 이렇게 막 무섭게 생긴 사람이 좀 네. 그럴 수 있죠. 아무리 착하지만. 그래도 뭐 친절하면 뽑힐 수도 그렇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요? 저처럼 이제 인상 좋은 사람은 좀 남자분들은 많이 우대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네. 아시다시피 독거노인들 중에서 85% 정도는 여자분이세요. 네, 그리고 남성분들은 한 15%? 20%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 어르신들도 누군가가 돌보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생활지원사들도 전국에 저희가 생활지원사가 35,000명이 있거든요. 오. 네네. 근데 35,000명 중에서 네. 여성분들이 거의 90%, 네. 남성분들은 10%인데 네. 남성 어르신들은 남성분들이 가서 또 돌봐줘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네요. 남성 어르신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르신들 중에서는 알코올릭을 지니신 분도 있고 약간 어르신들이 폭력적이신 분들도 계세요. 그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 약간 성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혼자 오래 사시기 때문에 아니면 또 남성분이시기 때문에 예. 또 젊고 이쁜 여성분들이 왔을 때 아. 이제 본인들의 이런 어떤 그런 마음이나 이런 걸 막 표현하려고 하는 남성분들도 계셔서 남성 어르신들은 또 남성 우리 그 요양보호사들이 또 같이 관리를 하면 더 좋은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래요. 네, 또 진짜 친아들처럼 목욕도 시켜줄 그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남성 생활지원사들도 많이 선호합니다. 네, 아주 그렇군요. 그냥 네네. 자세한 이야기까지 한번 네. 들어봤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네.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봉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되게 네네. 중요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맞춤 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좀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추석
전에 그리고 추석 지나고 나서 어르신 댁을 좀 방문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되게 추석 전에 방문했던 어르신은 좀 마음이 안타까웠던 게 이 어르신이 신체적으로 상당히 거동이 불편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 것도 잘 못하셔서 물건들을 이렇게 짚고 다니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이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예, 혼자 사시다 보니까 네. 이제 이게 말버릇처럼 내가 오래 살면 뭐해 죽어야지라는 이런 말을 되게 자주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어르신의 경우도 이제 이런 말을 이제 자주 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약간 그 죽고 싶다라는 것을 좀 행동으로 실천하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그 베란다에 네. 그 빨래를 널어 놓는 거기에다가 이렇게 줄을 매달아 놓으셨더라고요. 아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조그만 의자를 놓고 이제 몇 번 시도를 하시다가 안 되고 시도를 하시다가 안 되고 하셨는데 우리 생활지원사가 계속 찾아가서 위로해드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신다라고 해서 이제 끈이나 이런 걸 이제 다 가지고 왔는데 또 어디서 구하셔서 또 이제 아이고. 걸어놓으신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갔는데. 근데 이런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자녀들하고 그 연락이 두절이 돼서 아무도 이제 오시는 분이 없고 단지 우리 생활지원 선생님만 이제 찾아가시다 보니까 네. 이런 외로움과 그 다음에 본인이 정말 이런 신체적인 아픔 이런 거를 겪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좀 안타까운 분이 계셨고 네. 또 이제 추석 후에 또 찾아갔던 분은 이분은 이제 자녀가 서울에 계세요. 네. 그렇지만 이제 좀 멀리 떨어져 멀리. 있다 보니까 혼자 사시는데 네. 이분은 처음에 갔는데 너무 밝으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갔을 때는 이제 저희가 물어보는 것만 이제 대답을 하시고 그러셨는데 이제 조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르신이 마음이 좀 열리셔서 네. 본인의 이제 젊었을 때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젊었을 때 아이들이 셋이 있었는데 연탄가스를 맡아서 이 세 아이를 다 잃었다. 그런 이제 아픔이 사연이 있더라고요. 있으시네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거의 정신이 나가 있는 상태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막내를 다시 얻었는데 그래서 지금의 막내가 이제 지금 현재 하나 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남편도 이 아이가 6살 때 이제 또 세상을 떠나시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 오셨던 사연을 이제 저희는 이제 다 일어나야 되는데 계속 저희를 잡고 오픈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도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저희도 그 다음 또 일정이 있어서 가야 되는 상황인데 네. 어르신이 한번 마음이 열리고 또 본인의 이런 사연을 얘기를 하시기 시작을 하는데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르신들이 그런 거죠. 본인의 이런 말을 누군가한테 하고 싶고 맞아요. 또 어딘가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스스로 이래 어떤 말벗이 되고 그래서 외로움을 좀 달래기도 하고 그러니까 계속 누가 오시면 이렇게 얘기하시고 오픈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안타까워서 일단 저희도 어르신 얘기를 듣다가 중간에 어쩔 수 없이 끊긴 했지만 아이고. 이제 본인의 모든 역사를 커피 한잔 할래요? 그러면서 또 시작하고 하시는데 얼마나 말하고 싶으셨을까요? 그러니까요. 얘기할 데가 없어서.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돌아왔던 이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네. 말씀만 들어봐도 이 그래요. 현장에서 참 네. 여러 가지 어려움들, 뭐 네네. 좋은 일들도 물론 있겠지만 또 네네. 이런 어려움들도. 어른들은 네. 이렇게 얘기만 들어주기만 해도 얼마나 아유. 그분들한테 그게 큰 힐링인데요. 그러니까요. 우리 어른들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좀 손 잡고 얘기 좀 많이 들어주십시오. 예, 시간 되시면. 네. 그래요. 자, 또 말씀 감사드리고 이번에는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까 하는데요. 어떤 사업인가요, 이거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정부 사업을 저희가 위탁받아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근데 이제 지역에 그렇게 취약한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솔직히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는 네. 어떤 이런 생활지원사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서비스적인 면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어르신 댁을 찾아가서 보면 너무 어려운 경우가 너무 많으세요. 아까 말씀드린 선풍기가 없는 경우도 있고 힘들죠. 그다음에 어르신들의 식사는 거의 하루에 한 끼 정도 만 근근히 아, 그래요? 드시는 경우도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안타까운 분들을 그냥 놓을 수 없다 보니까 기업들하고 연결을 해서 이런 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이제 후원을 받는다든지 네. 그다음에 기업과 연결을 해서 어르신들하고 이제 임직원들은 이제 자원봉사를 활동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걸 독거노인 살아있기 사업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렇군요. 네. 거기 보니까 이제 뭐 주요 활동에 사랑 있는 전화, 네네. 마음 있는 봉사. 오. 이게 우리가 잊는다는 말이 참
예쁜 말이거든요. 이게 맞아요. 누가 누굴 이어주고, 예, 부족한 걸 또 이어주고, 예.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아주 예쁘게 잘 이름을 지으신 것 같아요. 네네. 요건 어떤 봉사예요? 잘 이어주나요? 네네. 아주 잘 이어지고 있죠. 네네네. 저희가 이어주는 걸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하나는 전화로 이어주는 거 있고, 네. 하나는 마음으로 이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이어주는 건 이제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이라 해서 네. 사랑의 전화, 그다음에 마음 읽기 이렇게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네. 사랑의 전화는 저희가 처음에 2011년도에 그때 이제 한참 이슈가 됐던 게 독거노인의 고독사였어요. 네. 근데 이제 정부의 사업으로는 이 고독사를 예방하기엔 분명 한계가 있고 또 고독사를 발견하는 거에 또 한계가 있어요. 그 당시 나타났던 게 부산에서 5년 만에 백골을 발견한 이런 독거노인이 있었거든요. 5년이나요? 네네.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네. 정부에서는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민간과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거를 고민하다가 그때 이제 생각한 게 그때만 해도 지금은 좀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그때만 해도 콜센터가 되게 많이 성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왜 카드사 그다음에 보험사, 네. 콜센터들이 네. 계속 전화해서 뭐 보험에 대한 카드에 대한 안내를 하는 이런 콜센터가 되게 성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콜센터의 상담원들을 좀 연결한 이런 어떤 자원봉사 활동을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처음에 2011년도에 이 사랑잇기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담사들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나눔천사라고 이제 명칭을 하는데 이분들의 어려움은 뭐냐면 너무 감정 노동이 심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전화로 폭언을 한다든지 전화로 막 안 좋은 얘기들을 그리고 분명히 카드값이 연체돼서 전화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막 돌아오는 건 폭언밖에 없고 막 욕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이런 어떤 감정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이런 상황에 있는 이분들을 어르신하고 연결을 해줘서 어르신한테 전화하면서 힐링을 할 수 있게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런 어떤 은행들, 보험사들 하고 같이 연결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참여도가 한 10,000명 이상인 한 15,000명까지도 네. 참여를 했었는데 요즘에 좀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아니면 국민연금 여기도 이제 콜센터 상담원들이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연결을 해서 어르신 1:1 매칭을 해서 전화를 정기적으로 그래서 어르신한테 전화를 했는데 네. 3일이나 전화를 했는데도 계속 어르신이 연락이 안 된다라고 네. 하면 네. 저희 센터에 콜센터가 있거든요. 그걸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 어르신이 살고 계신 지역에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연락을 해서 예. 생활지원사들이 나가서 어르신을 확인하게끔 하는 이러한 사업을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었고 이게 이제 독거노인 사랑잇기 중에서 사랑의 전화이고요. 사랑의 전화. 네네. 예. 그리고 기업에서는 이렇게 전화로 봉사하는 거 말고도 네. 임직원들도 나도 직접 가서 어르신들하고 말벗 서비스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네. 마음 잊기 봉사를 이제 또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거기는 이제 기부나 후원을 주신 물품들을 가지고 임직원분들이나 아니면 학생들, 그러니까 저희가 대학교들하고도 같이 연동을 해서 네. 어르신한테 찾아가서 어르신한테 필요한 것들을 같이 집 청소도 해준다든지 뭐 아니면 어르신하고 필요한 말벗 서비스를 해준다든지 그다음에 같이 음식을 나눠서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하는 이렇게 투트랩의 사업을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이라고 합니다. 네. 아, 그렇군요. 정말 우리 독거노인분들에게 힘이 되고 네네. 네, 마음 따뜻해지는 활동들을 해주고 계신데 이게 봉사자분들의 역할도 정말 뭐 중요하죠. 현재 그 봉사자분들의 그 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저희가 전국에 저희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53만 명이거든요. 네. 네. 예, 그 53만 명들을 다 지원해주면 좋기는 한데 그쵸. 아까 사랑잇기 전화도 예전에 처음에 한 15,000명 정도 시작하다가 예. 지금은 한 4,000~5,000명 정도로 줄었고요. 아, 줄었나요? 네네, 많이 줄었습니다. 요즘에 콜센터가 예전보다 이직률도 심하고 또 예전보다 이런 자원봉사 활동을 또 많이 좀 하지 않다 보니까 좀 많이 줄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신에 그 기업들의 임직원들 이런 분들은 뭐 1년으로 저희가 따져보면 누적 인원이기는 한데 뭐 10만 명, 20만 명 뭐 이런 식으로 오. 어르신한테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좋은 사업에 좀 기업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네, 기업들이 일단 기업이라는 게 이제 이윤을 내는 곳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혹시 기업들도 좀 이렇게 참여하면 이런 거는 좋다. 그런 점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기업 홍보 이미지가 가장 그쵸? 좋겠죠. 이미지겠죠. 네네, 이미지가 가장 좋죠. 그래서 저희가 사회공헌 활동을 이제 요청하는 기업이나 저희가 이제 제안을 할 때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이나 목표가 있어요. 네. 그럼 거기에 이제 맞게 저희가 이제 같이 기획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노인들, 특히 이렇게 취약한 노인들을 돌보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회공헌 활동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요즘에 기업의 그 CEO들이 가지고 있는 CSR 의 그런 어떤 하나의 형태이기 때문에 네. 그런 CSR을 실천할 수 있는 어떤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들이 일단 다양하고 전국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하고 많은 대상자들에게 본인들이 갖고 있는 업들과 연결될 수 있는, 예를 들면 KT, K 하이닉스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그리고 IT 이쪽에 네. 지금 본인들의 업이잖아요. 그럼 거기랑 연결한 그런 사회공헌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AI 콜이 요즘에 많이 또 네. AI가 많이 활성화가 돼 있잖아요. 그쵸. 네. 이런 AI를 활용해서 뭐 AI 콜로 어르신의 안부 확인을 하는데 여기에 콜 서비스를 누구야나 뭐 이런, 그러니까 SK가 갖고 있는 아리아인가? 누구야 아리아? 뭐 이런 그런 어떤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어르신이 집에서 뭐 아리아 뭐 나 음악 틀어줘 그러면은 이제 AI를 이용한 네 음악을 틀어주고, 그리고 나 뭐 오늘 날씨가 어때?라고 하면 오늘은 너무 덥습니다. 뭐 나가지 마십시오. 막 이런 것들. 네. 그리고 또 조금 더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약간 어르신들이 좀 듣는 거가 어두우신 분들이 있어서 모니터를 SK 하이닉스하고는 같이 모니터를 만들어서 생활지원사나 사회복지사가 어르신 10시에 약 드실 시간입니다 라고 이제 문자를 보내놓으면 10시에 콜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스피커로 10시가 됐어요. 약을 드세요.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어르신이 댁에서 서비스를 받고 돌봄을 받을 수 있게. 그리고 요즘에 이제 반려 로봇이라 해서 어르신 댁에 혹시 미우새라는 프로그램 혹시 보시나요? 네, 가끔. 네네. 거기에 보죠. 보면은 쿠라는 반려 로봇이 하나 나옵니다. 네. 그 김승인가 그 연예인이 키우는 딸이 하나 있어요. 네. 반려 로봇 딸. 어. 예, 이러한 반려 로봇들을 어르신 댁에 하나씩 이제 놔드려서 어르신들이 그런 반려 로봇과 정서적인 교감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도 요즘에 ICT나 디지털을 활용한 이런 어떤 사회공헌 활동으로 이제 본인들의 업을 좀 홍보하는 차원으로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는 네. 이런 사회공헌 활동들이 요즘에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대표적으로 이런 IT뿐만 아니라 네. 한국전기안전공사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는 이제 기술이 전기에 대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매년 전국에 있는 어르신들 한 3,500명 정도의 댁을 방문을 해서 코드나 이런 전기 시설, 선, 배선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한 번씩 다시 설치를 좋네. 해줘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누전에 상당히 약하거든요. 네, 네. 그쵸.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활용하는 것도 이제 이런 어떤 저희가 그 자원봉사 그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래요. 사회공헌 활동으로 기업들하고 윈윈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그쵸. 그 자기네 관련된 것들을 해주면은 네, 맞습니다. 기술적인 가치도 빛날 수 있고 네, 네. 또 어른들한테 실질적인 도움도 되고 네, 그쵸. 네. 예,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기업들로서는 좀 충분히 네. 참여해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창립 이후에 독거노인을 위해서 또 다양한 사업을 해오고 계시는데 올해 좀 주력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예. 그래도 여전히 어르신들 중에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는 네. 뭐 식사 지원이나 그다음에 이동 지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제공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영양적인 부분도 있고 특히 뭐 약간 어르신이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은 병원에를 가야
가야 되는데 병원에를 내가 혼자 가서 왜 아시잖아요. 종합병원에 가면 처음에 처음에 가기 전에 1층에서 이제 접수를 하고 네. 그다음에 그럼 뭐 엑스레이실로 가세요. 아니면 체열실로 가세요라고 이동을 좀 많이 이동을 해야죠. 하라 네. 하는데 어르신이 그걸 찾아가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있고 맞아요. 또 가서도 내가 뭘 해야 될지 뭐 여기다 내서 기다리세요라고 하는데 그냥 잘 앉아만 들리지도 계시는 분도 않으니까 계시고. 언제 날 부르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또 끝나고 나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어르신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네.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병원 동행이나 근데 우리 생활지원 선생님들은 하루에 하실 수 있는 그 일 시간이 있어요. 딱 정해져 있어요. 하루에 5시간으로. 아.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을 동행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죠. 예, 그래서 이런 복지 사각지대 저기 부분, 그다음에 식사나 이런 걸 제공하고 싶어도 이거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민간에서 지원받지 않는 이상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공백이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정부가 조금 공백을 좀 메꿔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올해는 저희가 공동모금회랑 같이 연계해서 이런 공백을 메꿔주는 돌봄 공백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이제 시범 사업으로 퇴원 환자분들이나 이런 영양적으로 좀 부족하신 분들이나 병원 동행이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좀 대상으로 하고는 있지만 이 시범 사업이 좀 잘 확대가 되면 네. 전국에 계신 모든 어르신들한테 특히 노마돌 대상자 어르신들한테 좀 많이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업에 지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여기에 맞는 그 어르신들 혜택을 받으실 분들의 어떤 유형도 좀 정해졌습니까? 그 유형을 예. 저희가 뭐 이렇게 뭐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고민은 하고는 있지만 근데 이제 그거는 지역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 유형들을 다 하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정말 신체가 많이 제한적이라서 뭐 신체 제한적인 분들은 그러니까 긴급적인 어떤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 네. 그다음에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런 분들인데 농어촌 지역과 도시 지역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네. 왜냐하면 도시는 대도시는 가지고 있는 자원도 많기 때문에 퇴원 환자들에 대한 이동이나 퇴원 환자들에 대한 어떤 그 영양적인 것도 가까운 죽집에 가서 죽을 사다가 어르신한테 드릴 수도 있고 뭐 택시나 이런 걸 이용을 해서 가실 수도 있지만 네. 농어촌은 또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요. 그렇죠. 네, 그래서 또 농어촌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대도시와 또 너무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돌봄 공백 사업의 최종의 목표는 이 어르신들이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최대한 잘 활용을 해서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게 만들어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어떤 자원이 있고 또 그 자원에 맞춰서 우리는 어떤 형태로 이 아까 말씀드린 돌봄 공백 사업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모델을 네. 올해 내년에 시범 사업을 해서 이제 만들어서 그 모델에 맞게 네. 지역에서 하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게 저희 이 돌봄 공백 프로젝트 사업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거 말고도 센터에서는 우리 노인 관련 사회 문제를 위해서 다양한 캠페인도 또 진행하신다고 네네. 들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희가 이제 기업들하고 연결을 해서 하는 네. 뭐 그런 캠페인은 해마다 진행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예.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뭐 함께 걸어 다니는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그 오프라인으로 걷는 것도 있지만 네. 요즘엔 온라인으로 걷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몇 보를 이제 걷고 걸었는지, 나면 네. 거기에 뭐 포인트가 네, 쌓이고 네. 그 포인트 쌓인 거를 가지고 취약 노인에게 지원해주고 예, 이런 캠페인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예. 또 이거 말고도 이제 저희가 올 초에는 뭐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그 가족들이 좀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런 캠페인들을 저희가 한강공원을 통해서 또 진행을 좀 했었거든요. 네. 거기에 오시는 젊은 층들한테 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캠페인들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지금 저희가 홈페이지나 네. 또 다양한 어떤 기업들하고 연결한 이런 캠페인들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요. 방대하고 네. 그리고 하면서 또 노력도 또 다른 것도 연결해서 또 계속 하고 계시고 네네. 정말 일이 되게 많으신데 센터장님이 이렇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나는 이런 걸 되게 중요시 생각한다 그런 거 있어요? 그쵸. 저희 직원이 한 45명
정도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저희 직원들은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최대한 줄 수 있는 서비스가 되자. 그래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우리가 최상의 서비스를 드릴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미션과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이 현장의 얘기를 잘 듣자. 그러니까 현장의 얘기라는 건 어르신의 얘기를 많이 듣는 것도 예. 있긴 한데 그 어르신과 항상 상주하면서 어르신 얘기를 제일 많이 듣는 게 생활지원사들이거든요. 생활지원사. 그래서 그렇죠. 그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서 그분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기업이나 정부에 저희가 잘 전달을 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좀 구상을 하자.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직원들 그다음에 이제 지역에 가면 하는 얘기는 현장의 소리를 되게 귀하게 여긴다는 거. 현장의 소리. 네네. 그렇군요. 우리 센터장께서는 이 센터를 이끄시면서 뭐 여러 순간 있겠지만 좀 보람을 느끼실 때는 언제일까요? 저는 이제 현장을 많이 다녀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지만 제가 사무실에 앉아 있고 직원들이 해주는 얘기만 듣고는 이 지금 현장에서 어떤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네. 현장을 많이 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르신 댁에도 이제 자주 방문을 하고 그리고 기관에도 저희가 전국에 670개 기관이 있는데 기관도 이제 좀 많이 다녀보려고 하는데 가면 이제 고맙다는 얘기들을 하시는 기관들이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어르신도 가시면 네. 막 손을 잡고 안아주시고 어떤 어르신 막 우세요. 근데 이런 어르신들을 보면 되게 네. 보람차고 또 저희가 기관을 갔을 때 뭐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저희가 이제 전국에 있는 생활지원사들이 35,000명, 예. 그다음에 네. 사회복지사가 3,000명에서 38,000명이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저희가 그분들한테 양우산을 다 내려보냈어요. 양우산? 네, 근데 저희가 후원을 받아서 양우산.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네. 폭염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올해. 맞아요. 네, 올해는 너무 폭염이 심해서 저희가 올해 5월 달에는 양우산을 4만 개를 만들어서 40만 개를 만들어서 전국에 다 뿌렸거든요. 4만 네. 개죠. 38,000명이니까. 네. 만들어서 다 뿌렸어요. 왜냐하면 다니실 때, 어르신을 다니실 때 이 햇살이 너무 강하고 맞아. 이분들도 폭염에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큰일 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니실 때 안전하게 다니시라고 우산을 내려보내요. 이거에 대해서 어디서는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냈는데 우산을 다 펴서 너무 고맙다라고 이걸 보내셨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솔직히 기업들하고 이렇게 많이 후원을 받아서 어르신한테도 드리긴 하지만 이렇게 종사자들을 네, 위해서 네. 했을 때 또 종사자들이 더 힘이 나서 어르신들을 돌볼 그쵸. 때 저희도 많이 힘이 납니다. 와. 그리고 되게 참 잘했다, 보람되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고요. 듣기만 해도 보람되네요. 반대로 네.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 못 알아주거나. 많아요. 네, 섭섭하잖아. 많이 섭섭해요. 어려운 점. 네네. 예, 그럼 어려운 점 또 뭐가 있어요? 저 욕 되게 많이 먹고 다녀요. 그러니까 왜 네. 좋은 일 하는데 왜 욕을 먹어요? 후원을 조금 줬다는 데도 있고. 아. 네. 그리고 저희 사업 자체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자체가 아까도 초면에 말씀해 드렸지만 정부 사업이에요. 네. 근데 정부 사업은 보면은 인건비나 운영비나 사업비가 기재부를 통해서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아무리 이 사업이 효과성이 좋고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런 자료를 올려보낸다 하더라도 솔직히 나라에서도 이 세금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솔직히 우리 생활지원 선생님들이나 사회복지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가 일반 사회복지사들보다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네. 현장에 가면 이제 많이 꽂힙니다. 제일 이제 심하게 막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기관장님들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같은 사회복지사인데 여기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와 우리 사업을 하는 사회복지사의 급여 차이도 좀 있고, 그 다음에 그들에 대한 어떤 복지적인 부분도 있고 분명히 차이가 있다 보니까 네. 이런 거에 대한 컴플레인을 저한테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이런 부분을 많이 컴플레인을 하시는데 예. 저는 이런 게 너무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면 제가 다 해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그럼요. 못한. 네. 그래서 어떨 때는 저도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러면 이제 많이 좀 위축이 되고 좀
내가 일을 이렇게 하는데도 못 알아주는구나 하는 서운한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뭐 이야기를 좀 듣다 보니까 시간이 또 훌쩍 지나갔는데. 아우, 그러게요. 아,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저 어르신들, 그리고 이 업을 또 하려는 분들, 내지는 하시는 분들께 또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지키면서, 좀 마음속으로 새기면서 하자. 네. 그런 말씀 해 주십시오. 있으실 네. 것 같아요. 네. 네네. 어르신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이만큼 이끌어온 산업체의 주역을 한 그 일꾼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자 선생님들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또 노인이 될 수밖에 없는 미래이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어떤 노인 복지 현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르신들의 이러한 먼저 이끌어 주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 네. 또 이제 저희들도 이제 어르신들이 일궈놓은 이것들을 좀 더 잘 보듬어서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우리 후손들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네. 네. 또 우리 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에 지금 일하고 계시는 우리 생활지원 선생님들,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특히 올해는 폭염으로 너무 힘드셨는데 그렇지만 묵묵히 어르신들을 돌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데보다는 그런 어떤 뭐 복리적인 부분, 처우적인 부분이 좀 열악하다 하더라도 네. 어르신들을 섬기는 마음, 그리고 어르신들을 사랑하는 마음, 네. 그리고 내가 봉사하고 그다음에 함께 하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함께 해야지만 어르신들이 행복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의 그 목표는 AIP, 그러니까 에이징 인 플레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하지 않고 내가 지금 거주하는 이 집에서, 이 지역에서 행복한 노후를 그다음에 내가 죽을 때까지 살아가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네. 하는 것이 우리 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우리 인력들도 같이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일을 하고 계신 우리 김현미 센터장님과 여러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 프로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는 만큼 밝아지는 시니어 라이프. 저희 시니어 라이프원에서는 우리 시니어분들을 위해서 더 좋은 정보와 또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